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32개의 뼈, 26개의 근육과 힘줄, 또 107개의 인대가 얽혀있는 부위, 바로 발인데요. 이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몸 아래에 모인 혈액들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 보내주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발, 문제가 생기면 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발 건강, 그중에서도 무지외반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와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심동건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무지외반증, 이름에서부터 한자어의 향기가 솔솔 나는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무지는 엄지발가락, 그리고 외반은 바깥으로 꺾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 즉 바깥쪽으로 꺾이고 휘어지면서 변형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아, 그럼 바깥쪽이 외반증이 바깥쪽이 이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안쪽으로 꺾이는 게 네, 외반증이에요? 맞습니다. 흔히들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신체에서는 이 몸의 바깥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나 여자 뭐 특히나 많이 걸리는 어떤 성별이 있을까요? 네, 그 발생하는 환자의 90%는 여성에게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특히나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볼이 좁은 신발이나 높은 하이힐을 신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외반증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우선 이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꺾이게 되면 발가락 관절이 돌출이 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염증이나 굳은 살이 생겨서 통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심하게 되면은 이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과 겹치게 되고 또한 다른 발가락에 압박을 주면서 또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운동하면서 많이 발을 접질러 봤는데 발이 아프면은 생활하는데 진짜 불편함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건강맨과 함께하는 첫 번째 OX 퀴즈 한번 보시죠. 동네와 이거지는 배저리 오면 점파이 돌아 주신다고 맹세하고 자, 손 올려 좋다 이렇게 기다리라 이렇게 기다리다 먹는 가슴에 떠나가 보시면 떠나고 하시면 나는 어쩌나 그리워서 내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하소 와, 이것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자,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는 노래교실에 찾아왔는데요. 오늘 이분들과 함께 신나게 OX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져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지외반증은 유전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를 표현해 주세요. 네, 그러면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무지외반증은 유전이다 생각하신 이유는요? 이유는 이렇게 저기하더만 부모가 저기 하면 이렇게 발가락이 희대? 유전이요, 그 유전. 아, 저기 하면 저기 해요? 네. 그런 경우를 좀 보셨어요? 네, 누가 그러던가요? 우리 언니요. 아, 진짜요? 그러면 네. 그러면 부모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네, 근데 진짜? 혼자 생기더라고요. 아, 나는 안 그러는데 우리 언니는 이렇게 생겼다. 나는 우리 아버지 닮아갖고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이쁘고. 네, 아이 발도 이뻐요. 이거 발도 이뻐. 아요. 그럼 신나는 노래 한 곡만 해주세요. 짤막하게. 노래요? 네. 노래 할까? 네, 노래 시작.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자리
자, 그러면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무지외반증은 유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엄마한테 다 안 똑같거든요, 발은. 지금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좋아하는 가수 누구 있어요? 김성아, 김성아?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묻지 마세요, 노래. 묻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줄 알았어. 묻지 마세요. 제목이 묻지 마세요군요. 준비, 시작!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무지외반증은 유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무지외반증은 가장 큰 원인은 좁은 신발을 신고 높은 하이힐을 신으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생깁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특히 목에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50% 이상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무지외반증, 즉 사춘기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유전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평발이나 이제 몸의 유연성이 과도한 사람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이 무지외반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이 무지외반증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육안적으로도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먼저 환자분이 오게 되면 통증이 있는 부위 및 주로 신는 신발 종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육안적으로 족부의 정렬 상태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무지외반 각을 측정하고요. 이것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방금 이렇게 엑스레이에 따라서 그 각도를 측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무지외반각이라는 건 이제 제1중족골과 근위지골의 장축이 이루는 각인데 정상은 15도 이내이며 두 뼈가 만나 이루는 각이 커질수록 변형이 심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20도 이하를 경증, 20도에서 40도까지를 중등도, 40도가 넘어서게 되면 중증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사실 이 각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대한 평가와 증상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발가락이 저렇게까지 휠 수가 있군요. 저 통증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겠지만 무지외반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신발이나 또 하이힐을 굳이 고집한다면 나중에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점점 악화되게 되고 관절이 점점 꺾이게 되면서 관절이 탈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빠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또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에 겹쳐가지고 보행이 힘들 정도로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신발 신기도 힘들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겹쳐지면. 저도 사실 직업상 하이힐을 굉장히 많이 신는 편인데 왜 힐을 신으면 각선미도 생기고 또 이 높은 곳의 공기, 신선한 공기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포기할 수 없을 때가 사실 여자들은 보통 있거든요. 하지만 좀 쉬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무지외반증에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 도움이 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O 선택하셨던 무지외반증에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 도움이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두꺼운 걸 신어야 좀 폭삭해갖고 좀 따순 게 아니라 좀 도움이 되지. 그럼 여기 나오시고 나서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이요? 네. 만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스트레스 푸니까 좋죠. 여기 오면 스트레스 그렇게 다 날려버리나요? 우리 어머님도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셋이 어머님 셋이서 한번 뭐 신나게 부를 노래 뭐 하나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거. 소양강 편향.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해장은 소양강에 자, 네, 그러면 X를 선택하셨던 분들 중에 우리 머리띠를 이쁘게 하시는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뭘로 화장도 이쁘게 하셨네. 화장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자, 어머니, 두꺼운 양말이 무지외반증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공기가 좀 덜 통할 때죠. 아, 공기도 덜 통하고. 또 자연에서 발에서 나는 그 온도하고 두꺼운 양말에서 나는 온도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벼운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아, 저는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조금 남성화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남자 가수를 좀 좋아해요. 누구요? 강진 씨 좋아합니다. 강진 씨. 네네. 근데 목소리 멋있으세요, 어머니. 어? 강진 씨 노래 그럼 하나만 해볼까요? 줄림배 잡고 굴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무지 외반증에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물론 이제 증상 초기에 마찰을 줄여주어서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에 신고 계시던 폭이 좁은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두꺼운 양말을 신게 되면 오히려 발을 더 압박하게 돼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발이 오히려 더 꽉 끼고 질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넘어와서 무지 외반증의 치료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증상을 일찍 발견할수록 그렇다면 치료도 더 쉬워질까요? 네, 맞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조기에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 외반증의 첫 번째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이 좁아서 발을 압박하는 신발을 피하고 돌출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볼이 넓고 편한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신발 안에 교정 도구를 착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변형의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교정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자신의 발에 맞는 교정 도구를 찾아야 됩니다. 보통은 실리콘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시중에도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극이 생기는 부위에 완충작용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는 도구를 착용해서 변형의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교정 도구를 착용하더라도 기존의 발을 압박하는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교정 도구를 착용하면 큰 효과가 없고요. 그에 맞춰 편한 신발로 바꾸어줘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증상이 좀 심각하다면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동통이나 그 중등도 이상의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존적 치료를 해봤는데도 신발을 신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우선 환자의 주된 증상, 그리고 환자의 직업, 그리고 운동 수준 등을 고려해야 되고 발은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용의 목적만으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수술적 치료라면은 돌출된 뼈를 뭐 깎거나 뭐 깁스를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치료 방법이 있죠? 네, 맞습니다. 돌출된 뼈를 일부 깎아내고요. 그다음에 절골술 등을 통해서 각도를 교정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로 하반신 마취하에 진행을 하고 필요한 교정 정도에 따라서 엄지발가락 내측에 4에서 한 7cm 정도의 절개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된다면 약 일주일 정도 후부터 보조 신발을 신고 보행을 시작할 수가 있고 수술 후 약 6주부터 일반적인 신발을 신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병증이잖아요. 합병증도 혹시 있을까요? 네,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약 10% 정도에서는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이 다시 무지외반증이 재발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오히려 반대로 무지 내반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 내반증이요? 이게 발가락이 반대로 꺾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지 외반증과 반대로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는 증상입니다. 교정이 과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안쪽으로 휘게 되기 때문에 수술 시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절골술 후 교정한 뼈가 서로 붙지 않는 증상이 간혹가다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가장 흔한 합병증인 재발을 한 원인은 수술 이후에 좀 너무 일찍 엄지발가락으로 체죽을 신거나 수술하고 바로 폭이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은 재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 발 건강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다음 OX 퀴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발가락으로 물건을 짚는 운동은 무지 외반증에 도움이 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 선택하셨던 분, O. 우리 어머니. 발가락으로 이렇게 물건 짚는 운동이 도움이 된다. 됩니다. 네. 피순환이 되니까. 피순환이 되니까.
근육 운동도 되고. 예. 어머니 노래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가장 자신 있는 노래 그거는 시키지 말고 그냥 지나가고. 한번 해보세요. 삼다도라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나 가사를 모르고. 네, X를 선택하신 우리들 중에 우리 어머니.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발가락으로 물건을 짚는 운동이 네. 무지외반증에 도움이 안 된다. 네. 네, 생각하신 이유는요? 이유는 이것이 운동해갖고 네. 좋아질 것 없는 것 해갖고 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머님은 평소에 노래 많이 좋아하세요?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네. 좋아하는 정도가 노래가 아니라.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그러면 일어나셔서 아주 뭐 가창력을 뽐낼 수 있는 노래. 네. 젖어 있는 두 눈 속에 감춰진 그 사연은 아직도 가슴에 아물지 않는 지난 날의 상처. 와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발가락으로 물건을 짚는 운동은 무지외반증에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이러한 운동이 정확하게 무지외반증을 치료해주는 운동은 아니지만 발 안의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발 전체 건강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이렇게 발가락으로 많이 꼬집고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도움이 되나요?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재밌게 알아보고 있는 무지외반증 또 앞서 말씀하신 무지내반증 외에도 또 다른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요. 발 뒤꿈치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족저근막염,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지르는 만성 족관절 불안정, 그리고 특별히 증상이 없는 평발은 문제가 없지만 증상을 유발시키는 평발 등은 발에 발생하는 질환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이 발음하기도 힘든 단어 듣고 나서 제가 번뜩 떠오른 게 있어요. 제 동생이 그렇게 발을 잘 접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얘가 뼈가 약한 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가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흔히 운동을 하다가나 아니면 계단에서 접지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접질렸을 때 제대로 된 치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인대가 늘어나 있는 상태로 회복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완이 된 상태에서 접지르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치료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내원을 해서? 네, 그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이 있다면 이게 반복적으로 접지름이 발생하게 되면 뭐 관절 연골이나 이런 쪽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재활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발목 주변의 힘을 키워주는 식으로 해서 보존적으로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심동건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지외반증과 관련해서 토닥 공식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치료 후 관리법부터 알려주시겠어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재발이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편한 신발을 신고 신발 안에 교정도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공식 질문, 예방법은요? 발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발 모양새, 즉 발의 길이나 발의 볼 등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발에 신발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씩 언급은 해주셨지만 좋은 생활 습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죠. 발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발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발에 있는 근육들을 이용해서 발가락을 계속 꼼지락거린다든지 아니면 발가락 힘만으로 얇은 수건 등을 이렇게 집어서 옮기는 이런 운동 등은 발 전체 건강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앞볼이 넓고 조이지 않은 운동화 등을 신는 것, 또 하이힐이나 구나 같이 이런 신발을 꼭 신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평소에 슬리퍼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주 갈아 신어서 발의 피로를 줄이고 틈틈이 스트레칭, 조격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저한테도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인데요. 건강맨 원구 씨는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와이프 생각이 조금 났는데요.
와이프가 좀 구두를 신고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졌었어요. 지금은 애 키우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와이프의 발 마사지를 좀 집에 가서 해줘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영상 편지 하나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점수 좀 따보려고.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해주시죠. 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있기도 하고 항상 신발이나 양발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몸을 하루 종일 지탱해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발에게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심동건 선생님과 함께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